받은 골드 디렉터 이청란입니다. 오붓하고 저는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팀전으로 팀끼리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들 다이어트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살짝 살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제주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오면서 입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위가 그렇게 위대한 줄 모르고 정말 저녁 만찬에 준비해갖고 간 드레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는 오늘부터 리셋 1일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3kg, 5kg 빼는 게 더 힘드세요? 아니면 그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드세요? 그쵸. 다이어트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3kg, 5kg 빼는 그 수치상의 결과보다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뺐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만여 개 다이어트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방법들이 아마 많이 접했던 방법들이실 거고 또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한하는 다이어트들이에요. 칼로리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제 지방을 늘리는 그런 식단을 위주로 하지만 단백질은 얻은 대신, 동물성 단백질을 얻은 대신 혈관의 건강은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한적인 다이어트 또는 간헐적 단식은 단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16대 9 같이 이제 16시간 단식,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고요. 또 식욕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알약으로 간편하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는 방법도 있고, 뭐 한약 다이어트도 있고, 또 뭐 5입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은 먹고 싶은데 딱 맛만 보는 거죠. 그래서 5입만 먹고 딱 마는 거.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의 공통점이 칼로리를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 갈수록 늘어날수록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주위에는 다이어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 SNS 통해서 정말 정보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잘못된 방법들은 우리의 다이어트하는 방법들을 해칠 뿐만 아니고 건강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열심히 진짜 돈을 들여서 열심히 살을 뺐는데 살찌는 건 순식간이죠. 그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요요를 겪으신 분들이 전체 9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이 요요 현상을 겪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요가 예전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부분 때문에 이 요요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은 정말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우리 몸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성 유지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빼면 뺄수록 급하게 더 살이 찝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하는 다이어트, 2주 만에 뭐 몇 킬로를 빼준다,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다이어트들은 더 급격하게 살을 찌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체중의 10%를 3개월에 걸쳐서 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몸무게가 50kg라고 하면 5kg를 3개월에 걸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무게를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내 체중임을 인식할 때까지 내 몸이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식단 유지, 영양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속하기 힘든 초절식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복감을 느끼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에너지 대사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한 그런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제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 이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유지. 식단 유지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제가 500칼로리 줄이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거는 미국의 건강 잡지 프리벤션이 소개한 일상 속 5가지 500kcal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침에 섬유질을 먹어라. 우리 모두 섬유질 아침에 잘 드시고 계시죠? 그 섬유질은 칼로리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몇 칼로리가 쑥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오래 씹어 먹기. 우리가 오래 씹어 먹을수록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음식량의 25%를 줄이기. 음식을 아예 애초에 덜 담거나 아니면은 음식량을 조금 남기는 거예요. 음식을 남기면 좀 죄를 받겠지만은 음식을 좀 남기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먹다 남긴 거 절대 먹지 않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분만 열심히 활동적으로 걷게 되면은 또 100칼로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료는 물이다. 음료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카페라떼 좋아하시죠? 그 라떼 한 잔만 줄이고 아하로 바뀌기만 해도 칼로리를 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 두 번째,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 적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시는 분들 많이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체중 증량이 아니라 대사 저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금방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고도 어떤 분은 굉장히 살이 찌는데 어떤 분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 대사량을 저해야 하는 요인이 바로 운동 부족, 그리고 영양 부족, 수면 부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영양 부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늘 항상 일상 속에서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량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량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사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세포, 우리 생명의 기본 단위인,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실처럼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개에서 3000개에 이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무게로 따지면은 한 몸무게의 10% 정도 가 미토콘드리아 몸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수가 세포마다 그 에너지 대사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에너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근육세포나 신경세포가 지방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부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강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부피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서 부피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양소를 넣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실 때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가장 영양소를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 중에서 종합 영양제와 오메가3를 권장하신다고 해요. 종합 영양제는 다이어트 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비타민 B군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코엔자임 Q10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헬스팩에는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헬스팩을 다이어트 시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스팩 하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세포를 영양을 주고 보호하고 활력을 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를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헬스팩 꼭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오메가3 하면은 혈관 건강 그리고 또는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이 오메가3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주어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고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근육 성장을 증가시켜서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또 그 미토콘드리아 수와 부피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욕을 촉진하는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을 꼭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산화 바이오메가 섭취하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고지의 그 고지방이 아니라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지방을 섭취하셔야 우리 세포의 세포막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그 세포 안으로 좋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불포화 지방산 EPA와 또 DHA가 충분하게 들어있는데 1000mg 이상을 드셔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체지방 감소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매일 고등어를 먹을 수 없다면 매일 들기름을 한 수 두 수저씩 이렇게 먹을 수 없다면 이렇게 질 좋은 오메가3를 통해서 EPA와 DHA를 1000mg 이상씩 섭취해 주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또 그 염증 예방의 효과도 좋고 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중 포만감 유지, 공복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식,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공복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로 인해서 그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단백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단백질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죠. 단백질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빠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단백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방이 빠진 부분을 근육이 메꿔주어서 조금 더 날씬하고 또 탄탄하게 그렇게 다이어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의 뉴트리밀은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235칼로리로 한 끼 식사 대용식으로도 충분하게 칼로리를 제공하면서 GI 지수, 혈당 지수가 23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또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도와주어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유산화의 식이섬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FOS 액티브와 화이버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 식이섬유를 기본 베이스로 한 FOS 액티브와 그리고 그 차전자필을 주 성분으로 한 화이버즈 플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 세 가지. 세 번째, 체중 유지. 우리가 체중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정체기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정책이라는 거는 내 몸이 감량한 몸무게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을 내 몸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랜 동안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 내 몸이 인식할 때까지. 그래서 내 몸이 감량된 몸무게를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유산화의 계단식 다이어트와 너무 똑같이 닮아있죠. 그래서 감량과 유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이 과정을 잘 반복하고 극복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은 1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서 2단계 체지방 감량 그리고 3단계 체중 유지 감량 이렇게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 단계마다 고함량의 영양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고요. 첫 번째 해독 과정에서는 5일에서 7일 동안 클렌징과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해독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하고 탄수화물 욕구도 감소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도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하루 2끼 뉴트리미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GI가 낮은 일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몸무게가 될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체중 유지. 저는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는 뉴트리밀과 영양제로 가볍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6개월에서 1년 동안 유지하시게 되면은 내 몸이 그 몸무게를 인지하고 인식해서 요요가 없는 그런 다이어트,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필수 파트너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과 화이버지 플러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합영양제, 헬스팩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텍과 알로엔즈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만드는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메타볼리즘이라는 신진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이 폴리페놀 성분 중에서도 EGCG라는 그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꼭 함께 필수 파트너로서 메타볼리즘 플러스를 꼭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11월 유산화 라이프스타일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유산화만의 그런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는 이 인바디 앱을 통한 개인 맞춤형 1:1 원격 관리를 통해서 개인 맞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의 다이어트를 재밌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걸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막 과열 현상도 일어나서 이거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재밌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양과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이후로는 살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항상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을 겪고 또 제가 갱년기가 오고 또 폐경이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일어나는 현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참 내 몸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자로서 이런 성상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이런 갱년기, 이런 중년의 다이어트는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떤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딱 50 저기 딱 언저리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여성 에스트로겐 수치도 감소하지만 남성 또한 테스트로겐 수치도 감소하게 되면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입장인 거죠. 그렇게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가 되면은 어떤 복부지방, 중부지방에만 더 이렇게
체지방이 붙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복부와 내장 지방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쌓이는 지방 또한 복부 지방으로. 그래서 복부 지방이 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해도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식단과 운동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대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삶을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바꾸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관리한 결과 유지하는 유지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년에 50 지금 지금 한 살인데 그래도 좀 꽤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유산화 헬시 라이프 챌린지를 통해서 꾸준하게 매달 진행한 결과 몸무게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혼자 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지만 함께 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팀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챌린지, 뭐 회사에서 하는 챌린지도 같이 하면서 팀에서 하는 챌린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는 미션도 있지만 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걷기 하는 거, 그리고 뭐 플랭크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미션들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발송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제품으로도 또 시상을 하면서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명언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먹을 때는 10,000원, 뺄 때는 100만 원, 막 이런 거 되게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명언들 중에서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 어떤 분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 빼는 법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이게 너무 웃겨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너무 공감하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건지. 정말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영양을 섭취하시고 또 식단을 유지하시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또 질 좋은 수면을 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혹시 몰라서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번 주면은 추석이 다가오죠. 그래서 또 다음 주를 미루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다음 주면은 또 한글날이 낀 작은 연휴가 있어요. 또 이거 지나고 하지 뭐 또 미루시지는 않나요?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가장 기회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남들이 안 할 때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유산화의 건강한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와 함께 지속적인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